안녕하세요. 에미넌트 하스피스에서 일하고 있는 김정아 간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2014년부터 호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호스피스 일을 시작했을 때는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오피스 안에서 케이스 매니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환자를 리퍼럴을 받았을 때 환자분을 호스피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간호사가 환자를 봤을 때 그 환자에게 있는 문제점들을 제가 레포트를 받아서 그 레포트 받은 것들을 의사하고 상의해서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들과 약물이나 트리트먼트를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환자의 건강 문제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스피스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거는 지금은 많은 정보가 많아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여전히 호스피스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특별히 그리고 한국에 대한 호스피스를 많이 생각하셔서 호스피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를 통해서 호스피스가 어떤 건지, 미국에서 호스피스를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전반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해드리는지 이 비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호스피스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 heart disease,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 liver disease, 그 다음에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 lung disease, 신경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 neurological disease, 한국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거에는 파킨슨 디지즈,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호스피스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치매 환자분들 호스피스 대상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암은 호스피스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성질환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본인이나 가족이 환자분들을 케어하기 힘들고, 어떤 시점에 가면은 병원에서 입퇴원을 하는 것이 환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암 환자분들에게 방사선 치료나 키모 트리트먼트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말기에 되면은 환자분에게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나 혹은 가족분들이 병원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검사나 테스트를 하면서 고통을 받으시는 것보다는 현재 계신 곳에서 환자분이 겪고 계신 증상에 관한 매니지를 받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호스피스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셔서 의견을 들으신 후에, 혹은 호스피스 컨설턴트와 상의하신 후에 환자분이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호스피스가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상의하시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호스피스 비용 지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가 있으신 분들은 메디케어에서 호스피스 비용을 부담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가 없으신 분들은 프라이빗 인슈런스나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에서 호스피스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호스피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소셜워커, 채플린이 팀을 이루어서 환자를 케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는 호스피스 환자의 상태에 대한 리포트를 받고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과 처치들을 오더하게 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주 1회 또는 2회 규칙적인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응급이나 또는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추가적인 방문을 하게 됩니다. 목욕 간호사는 일주일에 1회나 2회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첫 방문 후 가족의 요청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채플린은 첫 방문 후 마찬가지로 가족의 요청에 따라 주 1회나 또는 한 달에 한 번 방문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의사, 간호사, 소셜워커, 채플린은 메디케어에서 정해진 코어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이 팀을 이루어서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서비스에는 자원봉사자 서비스, 도우미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주 1회나 또는 2회, 3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사도우미 서비스도 가족의 요청에 따라서 주 1회 또는 3회 시간을 맞춰서 방문하게 됩니다.
호스피스는 환자분에게 필요한 메디케이션, 서플라이, 이퀴먼트들을 제공합니다. 환자분이 집에 계시면서 병원에서처럼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 장비와 물품, 약들을 배달해 드립니다. 병원 침대라던가 사이드 테이블, 옥시전 서플라이, 그 다음에 에어 매트리스라던가 휠체어, 샤워 체어, 코모드, 인컨티넌스 서플라이, 기저귀라던가 척스, 그 다음에 환자가 드시는 인슈라던가 글루세나를 집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호스피스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스피스를 하면 환자가 일찍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 대상자인 경우, 호스피스를 하신 경우가 안 하신 경우보다 더 오래 생존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가까이 모니터하고 환자분의 증상들을 매니지하기 때문에 그 증상을 더 일찍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를 받으시다가 호스피스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환자분이 식사를 못하셔서 호스피스를 시작하셨는데 간호사가 와서 봐주고 또 다른 스태프들이 환자분에게 신경을 써드리고 하면서 환자분이 입맛이 돌아오고 식사를 하시게 되시면서 모든 증상들이 좋아지셔서 호스피스를 나가게 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스피스는 임종하실 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메디케어에서 호스피스의 권장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경우는 많은 환자분들이 호스피스를 잘 몰라서 병원에 다니시거나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를 받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정말로 임종 증상이 나타나셨을 때 호스피스를 시작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삶의 질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잘 태어나게 준비를 해주고 잘 자라게 해주는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호스피스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하게 임종 날짜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이 호스피스를 추천한 경우에는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통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조절이 안 돼서 호스피스에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호전되시면서 호스피스 서비스에 만족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호스피스를 하면 병원에 갈 수 없다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병원을 가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호스피스를 스탑하시고 병원에 가시게 됩니다. 병원에 가셔서 트리터블한 컨디션인 경우 저희도 환자분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드립니다. 그럼 호스피스를 중단하시고 병원에서 디스차지 하신 후에 다시 호스피스를 하실 수 있도록 상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환자분이 집에서 넘어지셔서 어디가 찢어지시거나 부러지신 경우 병원에서 입원을 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응급실에서 트리트먼트를 받으시고 다시 집에 오셔서 호스피스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호스피스를 하면 모든 약을 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가족과 상의하여 그리고 의사와 환자와 상의하여 환자분에게 투여할 약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자면 치매 환자가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경우 꼭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계속 드시도록 권장합니다. 호스피스는 환자를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시는 동안 그 증상들을 관리해드리며 가장 자연스럽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끊어야 하는 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를 들자면 암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항암제를 드시길 원하신다면 호스피스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암 환자만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질환을 오래 가지고 계셔서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컴포트 케어를 하시기로 결정하신 분들이 호스피스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로 호스피스를 시작하면 무조건 몰핀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몰핀은 통증약입니다. 통증이 없는 환자에게는 몰핀을 쓰지 않습니다. 통증약에는 아주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꼭 몰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몰핀이 필요한 경우는 환자분이 삼킬 수 없는 경우, 환자분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주로 환자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가족과 상의한 후 몰핀의 양을 결정하고 투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몰핀을 전혀 쓰지 않고 임종에 이르시는 환자분들도 많습니다. 7번째로 호스피스를 하면 IHSS 서비스나 SSA, SSI가 끊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는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것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8번째로 돌아가시면 무조건 911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호스피스는 이미 의사가 환자가 돌아가실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서비스입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나가서 사망 선언을 한 후에 장의사를 부르시게 됩니다. 반대로 호스피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에서 돌아가시게 된 경우 911을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911이 도착해서 환자를 보고 경찰을 부르고 경우에 따라서 부검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망하시는 환자분들은 호스피스를 하신 경우 사망 후 절차가 더욱 간단합니다. 잠깐 호스피스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에 관한 오해입니다. 75%의 미국 사람들은 호스피스가 집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90%의 미국 사람들도 호스피스가 메디케어에서 모두 커버되는 서비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 어디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80%의 미국 사람들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60%는 병원, 20%는 양로병원, 20%만이 집에서 임종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누가 이용하고 있을까요? 2018년 메디케어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분 중에 82%가 백인으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흑인이 8.2%, 아시안이 1.8%, 상당히 낮은 수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등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와 가족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한 후 호스피스 담당 직원과 통화하실 수 있으며 혹은 가족이 호스피스 직원과 먼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분들은 집안에 의사결정권자가 많으십니다. 특히 호스피스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십니다. 혼자 결정한다기보다는 온 가족이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가족이 결정하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호스피스 직원과 먼저 상담한 후에 가족끼리 상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보고 호스피스가 환자에게 얼마나 적합한지 그리고 호스피스가 환자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지 설명을 들으신 후에 호스피스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동의서에 사인을 하시게 되면 호스피스는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선생님의 오더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에게 필요한 장비나 물건, 약 등을 배달할 것이고 방문할 간호사, 소셜워커, 채플린이 전화를 하셔서 방문 약속을 잡게 될 것입니다. 호스피스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환자와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 있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에서 마지막을 평화롭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임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현실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힘내시고 정보를 충분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르신 분들을 모시는 일에 호스피스가 힘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